2부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라는 게 새로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어하는 게 바로 이 모두의 카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대중교통비를 쓴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모두의 카드 이렇게 이제 정해졌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제는 빈도수가 좀 높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학교 가느라고 통학하시는 분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이제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환급 혜택을 봤더니 이게 시내 마을버스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되고요. 신분당선 GTX까지 됩니다.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아마 서울시에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텐데 신분당선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저도 사실 좀 불편했어요. 신분당선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신용카드 또 쓸 수밖에 없고 교통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두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분당선까지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이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이제 수도권에서 일반형 같은 경우가 62,000원이 기준 금액이고요. 플러스는 10만 원 구분이라서 이게 이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환급받는 구조로 이제는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플러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일반형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결정적으로 카드가 나눠진 건 아닙니다. 기준 금액을 나누기 위해서 정부가 정한 건데 플러스형은 어떤 거냐면 1회에 교통요금을 냈을 때 3,000원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요거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GTX나 광역버스 타신다 그러면 한 번 탈 때 3,000원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는 플러스형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카드가 일반형 카드가 있고 플러스형 카드가 따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또 이게 자동 계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금액을 교통카드를 쓰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본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고 플러스형 기준 금액으로 이 전산이 알아서 이거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형 그러니까 기존의 K패스가 있죠. 환급 시스템인데 이걸로 적용을 해서 환급 금액이 더 큰지 아니면은 일반형으로 예를 들어서 수도권 62,000원 요 기준 금액으로 계산해야 환급액이 더 큰지 아니면 플러스형 10만 원이거든요. 예, 요거 1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을 해서 환급액이 더 큰지 이거를 이제는 계산해서 이제는 자동으로 이제는 계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체감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자동으로 계산해서 주니까 그냥. 예,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얼마 환급 받는지를 내가 K패스 앱에 들어가셔 갖고요. 중간에 보면은 예상 환급급 계산기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봐야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환급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난 62,000원짜리 사서 그거를 카드를 찍으면 62,000원 이상 금액은 환급 받나 보다.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아서 환급 금액을 돌려주다 보니까 이게 뭐 좋긴 좋죠. 당연히 좋긴 좋은데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할인받는지 내가 이게 정말로 좋은 건지를 좀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에 돌려받을 때는 당연히 이제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 결론은 일단은 전산이
알아서 나의 최적의 금액을 이제는 환급해준다. 예. 그렇게 이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플러스형인지 아닌지 내가 따질 뭐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냥 쓰면은 제일 좋은 조건으로 되돌려 주니까 네. 그런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K패스의 확장형이거든요. 그래서 K패스를 이제는 카드를 발급하셔야 돼요. 이거 K패스 앱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신용카드나 아니면 체크카드나 아니면 모바일 카드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이런 K패스 기능이 들어간 교통카드 아니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그 카드를요. 그러니까 새로 신용카드나 이런 걸 발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거기에 등록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교통카드를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패스 앱에 들어와 갖고요. 그 카드의 번호를 등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하면 환급이 안 됩니다. 예. 저도 사실 K패스 이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등록을 안 해놨더라고요. 하하. 그래갖고 난 환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K패스 앱 이 카드를 이제는 이제 앱에 카드 번호 등록해서 그때부터 환급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꼭 여러분 그 카드 번호를 K패스 앱에 들어오셔서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도 헛똑똑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K패스가 사실상 예전에도요. 이게 예산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2025년도 같은 경우가 K패스 산업 예산이 2,374억 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배 증액됐습니다. 5,580억 원 정도 예산을 이제 반영된 상태인데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상한액이 없잖아요. 예, 이게 상한액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얼마까지는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형 수도권형 일반형 같은 경우는 62,000원 초과 금액은 무조건 환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급 상한액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돌려봤더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한 달에 58,000원 정도는 돌려봤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낮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대중교통 엄청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 갈 때도 수업하러 갈 때도 그렇고 방송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58,000원 정도? 만약에 정말 이 62,000원짜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저한테는 많이 혜택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보다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영업하시는 분도 예. 그러면 이게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그래도 조금 아무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청년을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게 또 신설됐어요. 네, 이게 저는 청년이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34세, 만 34세 미만이신 분들은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목돈 자금,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이제는 지원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청년 도약 계좌라고 있습니다. 요게 2023년도 지난 정부에서 만든 건데 예. 현 정부가 이제 청년 미래 적금이라고 해서 약간 다르게 좀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만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이고요. 미래 적금 이제는 앞으로 나올 이 6월 달에 이제는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데 3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3년으로 줄었냐 그러면 만기 5년을 못 기다리시는 청년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년짜리로 이번에 만들었고 납입한 돈은 50만 원이고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최대 50만 원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그 예, 사이로. 예.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좋아요. 이게 기여금 매칭 부분이 있는데 납입액의 최대 12%까지 이제는 매칭을 해줍니다. 50만 원 내면 한 6만 원을 매칭해 준다고요? 네, 근데 와. 요거는 이제는 약간 저소득 가구라든지 이제는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가구 쪽 이런 청년들에게 크게 해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뭐 예상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2천만 원 정도, 많으면 2,2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안에. 네, 3년이죠.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뭐 2천만 원 뭐 큰 돈 아니잖아. 뭐 이거 꼭 해야 돼 그러실 텐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금이잖아요. 이게 통장에 쌓아두는 이런 어떤 좋은 습관을 좀 길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예.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도 좋고 미래 적금도 좋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런 적금 형태로 청년들이 조금씩 쌓아가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대상자는 있습니다.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이시거나 아니면은 소상공인 분들도 가능한데요. 소상공인들은 월급 받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이신 이런 그 미만이신 청년 분들이 이제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청년 도약 계좌도 하고 청년 미래적금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중복 가입은 못하도록 지금 정부가 정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는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은 한데요. 일단 지금 정부는 갈아타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약 계좌가 있는데 나는 적금,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겠다. 이런 거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정부가 예. 열어놓을 계정으로 지금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만약에 내가 뭔가 이렇게 적금을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약 계좌 계속 넣으시면서 나중에 갈아탈 수 있으면 미래 네. 적금으로 갈아타는 선택도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